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한국계인 손정희 회장도 참여하는 스타게이트, 영화 제목이기도 했어요. 이런 거창한 이름의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에 5천억 달러, 대단한 돈이죠. 이걸 투자한다는 구상인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n the future, a new American company that will invest $500 billion at least in AI infrastructure in the United States and very quickly, moving very rapidly, creating over 100,000 American jobs almost immediately. This will help people's life. This will help solving many issues, difficult things that otherwise we could not have solved with the power of AI. 네, 손정희 회장, 마사요시 손이라고 일본 이름은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안길 듯한 포즈로 아주 화제가 됐고, 트럼프가 즉석에서 2배내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약간 네, 말이 그렇다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을 연출한 사람이죠. 이 손 회장도 투자하기로 한 스타게이트,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한마디로 AI, 인공지능과 관련한 인프라를 전 세계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진행되는 것인데요. 향후 아까 그 트럼프 그 대통령 얘기로는 최소 5천억 달러, 네. 5천억 원이 아닙니다. 5천억 달러죠. 현재 환율로 하면은 715조 원. 대한민국 1년 지금 예산이 650조 정도 되니까 대한민국 1년 정부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한 11년치 예산 돼요. 그렇죠. 그 예산을 인공지능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라는 것인데 최근에 있어서 그 중국이 어떻게 보면 범용 그 IT 관련돼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치 초격차 AI에서의 초격차인 것처럼 미국이 AI와 관련되는 압도적 투자를 해서 중국에 따라온 것을 완전히 초월하겠다. 이런 부분이 그 전략인 것 같은데요. 더불어서 여기에서는 미국에서 어떤 전 세계적인 글로벌 IT 기업 오픈 AI라든가 오라클, 소프트뱅크, 송정희 이런 회장 이런 3개사가 주축이 돼가지고 민간이 어떻게 보면 끌고 가고 거기다가 미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 부분은 미국이 압도적인 AI의 우위를 통해서 중국의 이와 같은 AI 굴기를 나름대로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평가가 현재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미중이 맞붙은 이 AI의 최전선에서 미국이 스타게이트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트럼프의 1호 친구 퍼스트 버디라는 머스크가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본인도 하고 싶어서 참여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오픈 AI가 이제 SNS 그 X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죠. 여기에 바로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발표 글을 올린 지난 21일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바로 거기에 댓글을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달았냐면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y don't actually have the money. 돈이 없어요. 걔들 돈이 없는데 네. 라고 사실 김을 빼는 이런 멘트를 다른 거예요. 나라면 몰라도 걔들 돈 없다. 예,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앞에 우리 얘기한 바와 같이 트럼프가 얼마나 정말 엄청나다. 기념비적이다 이렇게 공을 들여서 지켜 세우면서 자신이 이런 투자 유치를 했다는 걸 과시하고 있는 야심찬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1호 버디 친구 1호라는 그 이 일론 머스크가 바로 그 SNS에다가 걔네 돈이 없다라는 식의 이런 조롱조에 이렇게 김 빼는 얘기를 이렇게 딱 올린 것. 바로 이것을 놓고 이제 많은 지금 파장이 일고 있는 건데 이 머스크는 심지어 그 소프트뱅크 이 3자 참여주 세 축 중에 하나인 소프트뱅크에 대해서도 내가 알기로는 그들이 확보한 돈이 100억 달러에도 못 미치는 걸로 아는데 약속 대금도 못 낼 것 같다. 예, 이게 전체 5천억 달러 중에 100억 달러도 준비가 안 된 것 같던데 이렇게 이제 김을 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 부호로 올라선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 영어로 말하는 actually 말로는 부자라고 하는데 지갑을 만약 열어보면 돈 없다 그 사람들 그런 소리입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는 스타게이트의 주축 멤버인 샘 올트먼과 한때는 회사를 같이 설립해서 잘 지냈는데 갈라섰죠. 그 이후에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오픈 AI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했던 샘 올트먼 CEO와 같이 사실은 그 AI 오픈 AI를 설립할 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이사직을 사퇴하고 또 투자 지분도 전부 처분을 하면서 결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실제로 이제 오픈 AI가 챗 GPT를 출시했을 때 바로 그 이 일론 머스크는 또 역시 부정적인 얘기. 이 AI 챗봇은 정치적으로 좀 편향이 돼 있다. 네. 이렇게 또 그때도 김을 빼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초를 쳤죠. 예, 초를 네. 치면서 자기 자신의 AI 스타트업인 XAI라는 걸 창립을 별도로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자꾸 엇나가는 얘기를 한 데 대해서 지금 미국 언론들은 NYT 같은 경우는 이 머스크와 트럼프 진영 간에 공개적으로 어떤 이견이 표출된 첫 사례다. 맞고요. 라고 네.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이 머스크가 트럼프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되는 이런 사례다. 이렇게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를 오냐오냐 하지만 좀 도를 넘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또 몰라요. 둘 사이가 워낙 가깝기 때문에 또 넘어갈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 또 얘기할 수밖에 없죠. 거의 뭐 대통령 다음으로 언론에 자주 나옵니다. 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부효율부에 이게 신설된 조직이잖아요. 윤곽이 드러났어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 외곽에서 조언하는 어떤 기구로 만들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정부 내에 대통령 산하, 대통령 비서실 직할로 해가지고 정부 효율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 생각을 하면은 결국 정부 조직법을 바꿔 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정부 효율부를 신설하고 거기에 그렇죠. 공동 수장으로 지금 일론 머스크를 앉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정부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굉장히 엄청난 빅데이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국가 기밀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그 어떤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렇게 해야 어디에 예산이 필요한지 예산이 불필요한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조사를 한 결과 예산을 삭감하고 그에 대한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권한까지 준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선된 이후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부가 너무 방만하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의 3분의 1만 해도 정부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재 정부로서는 상당히 긴장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무소불위에 칼을 쥐어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보잉사 같은 데나 맥도널드는 야, 그 수백만 뭐 수천만 달러 들여 왜 그 비행기 만드냐? 그렇습니다. 드론으로 싹 대체할 수 있어. 특히 이번에 보면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뭐 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F-35라든가 이런 그 F-21 이런 것들이 수억 불씩 되는데 그런 게 뭐가 필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50만 원짜리 드론으로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어떤 미국의 방산 정책에 영향을 끼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트럼프 어디까지 이 머스크를 신임하고 갈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요. 중동, 특히 하마스 이스라엘 하마스전의 휴전, 정전을 내가 시키겠다고 장담했죠.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진짜 휴전에 들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15일 날 드디어 이제 휴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전쟁이 일단은 그 멈췄는데요. 이 2023년 10월 7일 날 발발했던 이 전쟁 이것으로 치열한 그 많은 인명이 희생이 됐던 가자 지구 주민들은 당연히 내 생애 최고의 날이라면서 굉장히 환영을 했고요. 많은 환영을 했는데 네. 이제 그 휴전의 실질적인 조치는 바로 1단계가 19일서부터 시작된 그 6주간의 42일간에 이루어지는 바로 그 인질 교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경우는 자국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30명의 비율로 이제 맞교환을 하기로 했는데 비율이 아주 재밌네요. 예, 특히 이제 여군의 경우, 이스라엘 여군의 경우는 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서 팔레스타인 수감자 50명과 이쪽 여군 1명을 맞교환하는 이런 조건입니다.
일각에서는요, 과거에 흑인 노예들을 그 뭐 이렇게 40마리씩 하던 그 유명한 네. 그런 거와 비교해서 예. 어떻게 사람 하나를 30명 혹은 뭐 50명하고 맞교환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긴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그 숫자 비율이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월등히 이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비율로 하면서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로이터가 추산한 바로는 양측의 석방자를 다 합치면 아마 수백 명에서 최대 1,650명 선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정치적 셈법 없이 이 전쟁으로 고통받은 양측의 포로들은 다 풀어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가자 지구에선 그야말로 축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하마스에 억류됐던 이스라엘 포로의 석방 모습 보겠습니다. 네, 만 1년 이상 사지에서 잡혀있다 돌아왔으니 그 감격이 오죽하겠습니까? 트럼프와 바이든은 각자 내공이야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유엔 사무총장이 좀 중립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누구 손을 들어줬습니까? 예, 결론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이 바이든의 경우는 그 임기를 마치는 날 이제 전 대통령이 됐죠. 이날 그 이 내 외교는 이 일, 즉 가자 지구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네. 이거는 끈질기고 고된 미국 외교의 결과였다라고 이제 자화자찬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트럼프도 못 참죠. 트럼프는 이에 대해서 SNS 트루스 소셜에다가 자 작년 11월의 역사적 승리, 즉 나의 당선 이것이 아니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그러니까 내 정부가 확실하게 협상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자, 라고 했는데 심판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심판격인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제 스위스 다보스 포럼 연설을 통해서 트럼프의 가자 휴전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판정승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휴전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망설이다가 갑자기 승인을 했는데 우리는 바로 강력한 외교의 한 사례를 여기서 목격하게 됐다라고 트럼프의 공을 인정했습니다. 역시 현직이 저렇게 무서워요. 현직이니까 아무래도 유엔 사무총장 전직 대통령 판정승 해봐야 무슨 실익이 또 있겠습니까? 제 생각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러시아에게도 우크라이나와 종전하라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세를 지금 몰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러시아 국민들의 생명을 잃는 전쟁은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멈추지 않으면 경제 제재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제재네요.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러시아도 지금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를 지렛대로 해가지고 이 전쟁을 마친다고 하면은 우리 미국이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만약에 계속 이것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높은 세금 관세를 통해서 압박할 수밖에 없다. 그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지금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지난번 대통령이었으면 이 전쟁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네. 자기 그 사이에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은 러시아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고 또 푸틴 대통령과도 관계가 좋다라고 하면서 러브콜과 함께 어떻게 보면 당근과 채찍 같이 하면서 빠른 종전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거 십자군이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칼을 들었잖아요. 그런 생각도 나고요. 그렇지만 상대는 러시아입니다. 푸틴입니다. 러시아 쪽 일단 시큰둥하게 반응했다고요?
예, 드미트리 페스코프라는 크렘린궁 대변인이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추가 관세와 또 제재를 경고하면서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촉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 새로울 것 없다. 늘 있던 일이다라고 이제 시큰둥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때도 이렇게 제재라는 방법을 너무나 자주 사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러시아로서는 은근히 신경이 안 쓰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죠. 힘 있는 미국에서 얘기하니까 일단 그렇다고 또 그 체면 죽게 처음부터 덥석 받을 수는 없고 일단 퉁쳐놓고 보는 거죠.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고 있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휴전을 하는 건 좋은데 미군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까지는 계속 도와달라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 휴전을 한 상태에서 평화유지군 PKO가 들어올 경우에 전체 필요한 인원이 한 20만 정도 된다라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판단하는 것 같은데 EU의 동맹국들만 해서는 20만 명의 그 군인들을 보낼 수 있는 능력도 인원도 없다는 것이죠. 없죠.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미국의 어떤 미군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 향후에 휴전 이후에 전쟁 재발 방지 이런 취지에서도 미군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그런 평화 유지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미군이 들어와야 향후에 어떤 러시아가 재무장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전제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런 부분을 러시아에서 받아들일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현재의 휴전이란 얘기 자체가 지금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얘기를 나오는 거 보면은 종전도 그리 멀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지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종횡무진이라고 해야 할지 트럼프 국내외적으로 요새 잘 나가고 있습니다. 힘 좋을 때죠. 자, 이 휴전은 우리 안보와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분석도 나왔지만 사실이 그렇죠. 자, 어떤 내용이죠? 이제 전문가들은 지금 뭐냐면 트럼프가 북한 핵과의 협상을 은근히 서두르고 있다. 사실 어제도 폭스뉴스에 보면은 김정은을 스마트한 친구라고 표현하면서 대화에 강력한 의지를 시사를 했는데 바로 이렇게 북한과 핵 협상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크라이나전과 동북아의 균형을 갖추도록 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다라는 건데 무슨 소리냐. 이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종전을 트럼프가 공약한 대로 종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북한이 1만 2천 명의 파병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북한군이 여기서 철수를 해야 뭐가 이렇게 종전이 되든 뭐가 되든 가능한데 그래서 우선은 그 북한과의 핵 협상을 서둘러서 북한군을 철수를 시키고 그 반대급부로 이제 이 우크라이나전에서의 북한군이 없는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종전 협상을 돌입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트럼프로서는 다음 수순인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는 특히나 지금 동아시아에서 그 유일하게 그 러시아, 중국, 심지어 북한까지도 핵 능력을 보유하고서 이렇게 강하게 버티고 있는데 미국이 유일하게 핵 우상국으로서 이걸 버티다 보니까 혼자로서는 힘에 부치니까 네.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핵 개발, 핵 무장을 유도하도록 해서 어떤 이것에 맞대응해 나가도록 부담을 덜어내겠다. 이러한 의도가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점점 이 스몰 딜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에 첫 한미 외교장관 통화 한 사람이 바뀌었죠 얼굴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예, 그 한미 이제 우리 조태열 외교장관하고 마코 루비오 미국 신임 국무장관이 23일 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미 외교 수장 간의 공식적인 첫 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나눈 대화는 한미 동맹, 북핵 문제 그리고 한미일 3자 협력 이러한 아주 중요 현안들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있었고요. 그리고 루비오 장관이 자 미국의 한국에 대한 동맹으로서의 방위 공약 이것은 철통같이 확고하다. 아이언클레드. 예, 네. 라는 입장을 분명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조 장관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방미를 해서 우리가 협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해서 우리 조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네.